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우 긴급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랑제일교회를 불법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상한 움직임이 저에게 포착이 되어서 이렇게 긴급 방송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부쩍 이상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광훈 목사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방송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현재 변호사님과 김학성 교수님께서 방송을 진행하시던 중에 채팅창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곧 용역이 쳐들어간다. 조심하시길. 이런 메시지가 계속 몇 차례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조합에서는 어떻게든 교회를 쫓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교회 주변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예배당은 폐쇄가 된 것이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예배가 폐쇄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안에는요, 여러분 대국본과 청교도 영성훈련원, 그리고 바이블랜드, 그리고 선교은행 등등 점유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사랑제일교회 예배 처소는 폐쇄가 되었지만 그 안에 다른 사무실로 등록이 된 여러 가지 부서들은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건 성북구청과 서울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상한 분들을 많이 봤다라는 그런 제보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방송 중에 사랑제일교회 곧 용역이 쳐들어간다. 그러니 조심하시길.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뜨는 걸 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게 된 거죠.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여쭤봤더니 최근에 수상한 옷차림의 남성들이 계속 교회 주변을 둘러보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중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제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제보를 통해서 여러 명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든 불법 철거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왔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심증일 수 있습니다. 심증. 그런데 이 다음에 제가 지금 드릴 이야기가 결정적인 제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이 내용을 저희가 우연찮게 접수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이 내용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안에서 업무를 보시고 내려왔다 갔다 하시던 도중에 한 남성분이 그 근처에서 배회를 하면서 현장 답사를 하듯이 계속 주변을 둘러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수상하니까 이제 그 어르신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마치 동네 주민인 것처럼. 아니, 여기 지금 다 철거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르신 여기서 뭐 확인하고 계세요? 여기 뭐 지금 남은 거 교회밖에 없어요. 다 지금 철거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확인하려고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30일 날 이 교회를 철거하려는 그런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장비 업체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중장비 업체에서 나오신 분이 30일에 이 교회를 지금 철거하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술술술 해준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중장비 기사분은 본인이 지금 철거하러 온 이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인 줄도 모르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인 줄도 모르고 왔다가 그 현장에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가 사랑제일교회냐고. 그러면서 30일 날 아무튼 이 교회를 지금 철거하기 위해 자기는 의뢰를 받았고, 그래서 그 받은 의뢰 때문에
현장에서 중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루트, 어디 쪽에서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자 현장 답사를 하러 나왔다 하면서 이제 동네 주민인 줄 알고 그런 대화를 이어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30일, 즉 아마 목요일 새벽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시간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침 이른 시간에 반드시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기 위해 조합이 용역을 투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장비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역을 앞으로 먼저 보내고 아니면 중장비로 건물들을 부셔가면서 건물들이 부서지면 그 위치에 이제 용역들을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9월 30일에 사랑제일교회를 불법 철거하기 위한 조합의 수상한 움직임이 이렇게 포착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당할 뻔했는데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 사무실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 일하시던 분들이 그 중장비 업체에 나오신 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가서 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동네 주민인 척 물어봤더니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던 이 중장비 업체 사장님이 술술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듣고 용역이 이제 조합이 앞에서는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뒤에서는 호시탐탐 교회를 불법 철거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그 중장비 업체 사장님 말에 의하면 아마 거의 확실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저녁까지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역들을 모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재판부에서도 허락을 해줬으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조합장도 분명히 어떤 지금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검찰에서 지난번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려고 했을 때 발생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조합 측에다가도 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조합장이 되면 사랑제일교회를 반드시 장이동에서 끌어내겠다라고 했던 공약과 다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으니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 그리고 검찰에서는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어떤 압박의 소리,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자 최후의 발악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그리고 재판 또한 조합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지금 조합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법 철거, 이 남은 단 하나의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불법 철거하기 위해서 조합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용역들도 계속해서 주변을 탐색하고 있으며 중장비 업체에서도 이 현장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다른 중장비들 트럭, 덤프트럭 뭐 이런 트럭들이 들어올 때 이 장애동 골목이지 않습니까? 이 골목 중에 어디로 들어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먼저 미리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그 현장을 파악을 하다가 동네 주민이 물어보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참 웃긴 건 그 중장비 기사님도 여기가 사랑제일교회인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인 줄 알았으면 아마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현장에 뭐 오고 싶은 그런 기사가 있겠습니까? 기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연찮게, 사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조합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용역들을 모집해서 중장비를 통해 교회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수상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9월 30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 인근으로 다 집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이 돈을 목적으로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이 행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판도 지금 조합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아마 가장 불리한 건 지금 조합장일 것입니다. 현 조합장이 아니었으면 벌써 조합과 교회가 협상을 마무리를 해서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 조합장이 이 모든 판을 뒤엎고 본인이 조합장이 되면 사랑제일교회를 장이동에서 끌어내겠다 라는 공약과 함께 사태를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들어왔을 때에도 언론을 통해서 확진자가 최대 800명이 넘게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경찰 병력과 용역들만 1,3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게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경찰 병력과 용역들 또 수천 명을 투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돈을 목적으로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형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9월 30일 조합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 반드시 용역들과 중장비를 이끌고 사랑제일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함께 모여서 뜻을 같이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폐쇄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당만 폐쇄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서들이 있죠. 점유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내용도 8시 이후에 이성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사랑제일교회 안에 이미 10년, 15년 전에 이게 구국적 조국 교회로 목사님께서 거의 헌신하다시피 내놓으신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안에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운집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청교도 영성훈련원 단체, 그리고 대국본 단체, 그리고 선교 은행 단체, 그리고 청교도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단체, 여러 단체들이 사랑제일교회 안에 마치 상가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식 사무실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구청 가서 뛰어봤더니 벌써 10년, 15년 전에 사무실을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재판 과정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합이 불리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해라. 그리고 재판 결과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술렁이는 그 민심, 이걸 바라봤을 때 장순영 조합장에게 남은 단 하나의 카드, 무력으로 교회를 쓸어버리자.
마지막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밀어내지 못하면 본인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30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로 집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30일 해가 뜸과 동시에 용역들과 조합이 중장비를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김학성 교수님과 강현재 변호사님이 오전 방송을 하실 때 채팅창에 계속해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곧 용역들이 쳐들어가니 조심하시기를. 누가 그런 메시지를 올렸는지 그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두세 차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근처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여쭤보았습니다. 아침 방송 때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최근 교회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나 좀 특이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몇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남승복님 29일 밤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P님 29일 밤에 모두 모입시다.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분에게 여쭤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최근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들이 저녁에 그곳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 있었다. 근데 그것만 보고 이것들이 용역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그런 메시지는 왜 올라온 것이고 정말로 그 수상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합이 보낸 용역인지 사전 답사를 나온 건지 확인할 방도가 없었는데 정말 결정적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최순일 행복TV님 29일 밤에 사랑제일교회로 JKLIOP님 다 모입시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9일 날 밤에 함께 모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네, 아리아님 내일 저녁 먹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결정적 단서를 포착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그 동선 같은 걸 체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 교회 관계자분이 동네 주민인 것처럼 그 옆에 가서 살짝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기 지금 다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하나 남았는데 뭐 확인하러 오셨냐고. 무슨 일로 여기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느냐. 혹시 뭐 교회에 오신 분이냐 하니까 그 어르신께서 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 여기 지금 뭐 내가 중장비 업체인데 여기 지금 조합의 의뢰를 받고 여기 있는 교회를 철거하려고 왔다. 그럼 공사가 언제 들어가냐.
30일에 들어간다. 30일에 공사 이거 철거하러 지금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중장비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동선 좀 내가 지금 보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냐고. 근데 이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인 건 아시냐? 그랬더니 여기가 그 뉴스에 나오던 사랑제일교회냐? 전혀 몰랐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사랑제일교회인 줄 알았으면 자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분의 어떤 심적 마음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사랑제일교회를 지지하든지, 아니면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데인데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담일지. 그러니까 그 중장비 기사님이 여기가 사랑제일교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사랑제일교회였냐고 여기가.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줬다, 사전에. 그러면서 30일 날 공사가 있기 때문에 중장비를 이끌고 내가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 동네 주민과 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포착하는 순간 현재 용역이 쳐들어올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구나. 중장비 업체까지 지금 불러다 놓고 이번에도 또 수천 명이 올 겁니다. 경찰 병력과 용역 업체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올 겁니다. 용역 업체에서도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교회에다가 막 불을 던지고 성도님들을 폭행했던 용역 업체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도 검찰 쪽에서 재수사를 하라는 의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국 성도님들께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 목사님께서는 또 오전에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방송이 좀 어려우신 관계로 오늘 김학성 교수님과 강현재 변호사님만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전 방송을 몇 차례 사실 못 나오셨죠. 그렇게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과 교회 수호,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역들은, 조합은 호시탐탐 어떻게든 이 교회를 짓밟고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30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함께 총 집결해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장비 업체 기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전 방송 때 올라왔던 곧 용역이 쳐들어가니 사랑제일교회 조심하시길,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저희가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소문하던 와중에 그 중장비 업체에 나온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쳐들어올 준비를 마쳤구나. 아마 조합장이 아마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합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아마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조합장과 원만한 합의가 다 이루어졌었죠. 목사님께서도 사인까지 다 하셨습니다. 사인까지 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다 이미 모든 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합장이, 그때는 조합장이 아니었죠.
본인이 조합장이 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내가 조합장이 되면 사랑제일교회 한 푼도 못 준다. 두 번째, 장이동에서 무조건 쫓아내겠다. 근데 이런 말들로 지역 주민들과 조합원들을 속였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성도님들과 용역업체 사람들이 검찰의 송치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다시 재수사를 해라. 그리고 본인이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를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여러 가지 책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장유 19역에서 공사하다가 인부 한 분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참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책임, 그 책임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걸 덮기 위해 어떻게든 교회를 쫓아내면 그걸 본인의 공으로 삼아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약속대로 사랑제일교회 밀어냈지 않냐. 최후의 발악으로 보입니다. 아마 현 조합장만 바뀌면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잘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월 30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로 다 집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고 다 돈 때문입니다. 그 돈 때문에 어떤 합의를 하기보단 교회를 철거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잘못된 조합의 형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또 제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집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들이 돈놀이에 짓밟히지 않도록 원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제일교회로 집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